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조재현 프로젝트 어제 나눠드렸죠? 9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걔가 방금 시작했거든? 좋아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 그치? 우리 단 한 명의 아니야. 그런 거 하나 적었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우리 지금까지 기다렸잖아, 그치? 자, 예, 단 한 명의. 아니, 지금 기다린다니까. 아니야. 예, 잘못 들으셨겠죠. 자, 아유, 이거 연기하는 거 힘드네.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 또 제자가 또 이렇게 선물을 또 줬습니다. 예, 고마워요. 잘 볼게요. 네, 이런 것들 주지 마세요. 네, 이런 것들 주지 마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9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어제는 조선의 왕들 살펴봤었죠. 조선의 왕들 나오는 사람들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 자, 무엇으로 집권했던 세력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왕자의 난. 자, 왕자의 난을 통해서 집권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육조로 내려가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병사들 사병을 협파했다. 어제 나눠준 거 보면서 읽어. 이거 복습하는 거야. 사병 협파했고, 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뭐 세금이라든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나눠준대. 복폐법. 그렇지.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도.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종대왕이 제일 많이 나온다. 어제 여러분들 문제 푸셨을 때 거의 다 세종대왕이었어. 자,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내려가는 거 무슨 제? 의정부 서사제. 그치, 의정부 서사제 따라하면서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문자를 만들었지? 문민정음을 창제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어. 우리의 농법, 농사직설.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충신과 연려와 효자들, 그 사례들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서 얘네들을 본받아라. 무슨 도? 삼강행실도. 그리고 이따가 대회강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진족을 정벌하고 사군육진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종구를 시켜서 어떤 그 대마도를 정벌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또 세종의 아들 세조 보자.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 그의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을 많이 닮아있다 그랬어. 이 사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건 아니야. 무엇을 통해서? 계유정난. 그래서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쫓아내고 자신이 집권을 했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똑같이 왕의 명령이 의정부 거치지 않고 육조로 가는 거,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 없애버렸다 그랬지? 그리고 경연도 폐지했다고 그래서 왜?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경연에서 자꾸 어떤 세조의 그런 어떤 그 도덕성을 비판하니까 그런 걸 없앤 거야. 그리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종. 자, 성종하면 반드시 완성종 기억해 두세요.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집현전을 계승한 기관, 홍문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 여러분들 어제 한 문제 건진 거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 9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9페이지. 살인의 성장과 붕당정치의 전개 부분을 볼 건데, 여기는 흐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적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적을 건데 이건 전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만 이따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 쫄지 마, 알겠지? 우리 전근대사는 이거 7문제, 많으면 7문제, 적으면 6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공부하면 돼. 이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먼저 고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 갑자기 고려 얘기를 꺼내요? 다 이유가 있어. 자, 이거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해도 돼. 자, 고려 말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고려 말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켜져 있지? 앞에. 그쵸? 고려 말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와. 어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이와 기로 표현하려고 하는 신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 성리학 나오면 반드시 어떤 세력이라 그랬니? 그렇죠. 신진사대부. 성리학 나오면 무조건 신진사대부야.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에 부원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을 비판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에 두 파로 나눠진다 그랬지? 무슨 파, 무슨 파? 그렇지. 급진파 사대부와 그렇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뉜다고 그랬어. 자, 일단 이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 왕실을 어떻게 하겠다? 엎어버리고 새 왕조를 만들자. 즉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급진파 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도전, 정도전. 이름조차 뭔가 좀 도전적이지? 정찰린지. 네. 자,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어떻게 하자? 유지하자. 물론 고려가 지금 뭔가 좀 이게 좀 안 좋지만 여기서 좀 고칠 거는 좀 고쳐서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세력이야. 대표적인 사람 정몽주. 자,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끄는 급진파 사대부와 정몽주가 이끄는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어져 있었어. 자, 근데 이 급진파 사대부, 이 정도전은 누구와 손을 잡고?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더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 급진파 사대부가 당연히 어디로 진출을 할까?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지. 여러분들 서울을 꼭 성공하시려면 서울로 가셔야 돼요. 지역 비하 발언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명했었지만 예전에 서울 놀러 갔다가 어떤 헬스장 광고를 봤는데 왜 서울에 사시는데 지방에 사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커뮤니티 사세요. 이게 약간 되게 그 헬스장 최고였어요. 어찌됐든 자, 급진파 사대부는 왜 중앙으로 진출을 해? 당연히 조선 건국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조선을 좀 이끌기 위해서 중앙으로 갔겠지. 자, 온건파 사대부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남아있냐? 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급진파 사대부 중에 일부 세력이 세조의 집권을 돕습니다. 세조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 그치,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이 아까 무슨 방법으로? 계유정난으로 집권했던 세력들이지. 이 급진파 사대부 중에 일부가 세조의 집권을 도우면서 그들이 무슨 파로 바뀌게 되냐면 훈구파로 불리게 됩니다. 공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세조를 즉위시키는데 공훈이 있다. 즉 계유정난에 참가해서 세조를 도왔던 세력들이야. 그래서 세조가 되게 이뻐하는 애들이야. 아이고 너희들 덕분에 나 왕이 돼서 고마워. 자,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들은 얘네들은 뭐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선비들이 숲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살인파로 바뀌게 돼. 그래서 훈구파의 어떤 기원이라고 하면은 급진파 사대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살인파의 기원을 보면 온건파 사대부를 이야기해. 오케이? 여전히 훈구파는 중앙에 살고 살인파는 지방에 살게 돼. 자, 그런데 이 훈구파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 항상 초신시키는 게 힘들다 그랬잖아. 우리 고려할 때도 처음에 호족과 육투품 세력들 얼마나 진보적이었니?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정작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문벌 귀족이 되니까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잖아. 똑같아. 이 급진파 사대부도 처음에는 이 고려라고 하는 그 중세 그리고 그 다음에 근세로 나가는 이 조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또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끼리만 높은 관직을 딱히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 살인파들이 이 훈구파를 슬슬 싫어하게 될 거야. 자, 그럼 훈구와 살인 본격적으로 언제 싸우기 시작하냐면 성종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자, 이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등용하기 시작하냐면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성종 때부터 사림이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림들은 주로 어느 관직에 진출했을까? 세 개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여기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3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질문. 자, 사림은 어느 중앙으로 진출을 했는데 주로 어느 관직에 진출하더라? 3사에 진출하더라. 이게 처음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시험에 나와. 얘들아, 지금까지는 그냥 이해만 하고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알아도 사림은 3사의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3사에 진출했었던 이 사림들은 훈구의 비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님 3사는 뭐예요? 사관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언론기관이야.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뭐 잘못한 사람들 막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막 잘못한 거. 걔네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행동 거지를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사원부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검찰입니다. 검찰.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들 어떤 뭐 비리라든지 잘못한 거 그거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문관은 학문연구기관이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집현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림들은 이 3사에 진출해서 홍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림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홍구 맞고만 있을 거야? 아니야. 저항을 하게 될 거야. 즉 맞고만 있었던 이 홍구들이 누구 때부터? 그렇지. 연산군 때부터 훈구의 반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훈구의 반격. 자, 우리는 그 사건을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사화는 무슨 뜻인가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사림들이 훈구파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오사화는 무슨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갑자사화는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 자, 한번 적어보자. 자,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김종직의 그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나요. 조의 제문이 아니야. 조의 제문 때문이야. 선생님, 그럼 김종직은 누군가요? 성종 때 등용됐던 살인이야. 성종이 아까 전에 살인들 등용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이야. 근데 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의를 표한다 우리 주로 어디에 썼어? 그치, 장례식. 어떤 사람이 이제 죽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 즉 의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의제는 누구냐면 여러분도 혹시 항우와 유방 이야기 알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 장기 두 봤어요. 장기 두면 빨간색이 한나라 그리고 초록색이 초나라. 그래서 항우와 유방의 싸움 이야기를 해. 그래갖고 거기서 누가 이기냐면 최종적으로 유방이 이기거든. 어쨌든 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황제가 아니었어. 의제라고 하는 황제를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 김종직은 항우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의제에게 조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 근데 김종직은 성종 때 사람이라고 했지. 근데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승이 썼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종실록에다가 이제 좀 적으려고 사초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가 이걸로 공격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연산군한테 일러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의제는 단종을 의미합니다. 단종. 아까 누구한테 쫓겨난 사람이야? 그치, 자신의 삼촌이었던 세조한테 쫓겨난 사람이지. 즉 의제는
단종을 의미하고 이 항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은 누구를 돌려간 거야? 세조를 돌려가고 누구를 안타까워하는 거야? 단종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세조의 어떻게 할아버지라고 이게 손자 이렇게 증손자쯤 되는 거라서 사람이잖아. 그래서 흥부가 연산군한테 이러는 거야. 전하! 저기 살인 김종직과 김일손이 왕실을 능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뭐라고 그랬을까? 뭐? 뭐? 우리 할아버지를 능멸해! 그래가지고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이 살인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살인들이 엄청나게 죽어. 쉽죠?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 한번 살펴보자. 갑자사화. 자, 이 갑자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폐비윤식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오, 이거 사가 3번이나 나와요. 사약을 하사한 사건이라는 뜻이야. 사약을 하사한 사건이야. 그러면 폐비윤씨가 누군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 관계도를 좀 살펴보시면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성종에게는 윤씨 성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둘은 부부예요. 둘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연산군이라고 하는 아이야. 근데 성종과 윤씨는 참 불행하게도 사이가 별로 좋지 못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싸웠대. 맨날 싸웠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정말 크게 싸웠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윤씨가 갑자기 울버린으로 빙이 돼가지고 촥 이렇게 손좀 세운 다음에 성종의 얼굴을 끄어버렸어. 큰일 난다. 왕의 얼굴이 용환이라 그래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종의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났겠지.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폐위가 됐어. 폐위됐단 말이야. 그래서 폐위 윤씨야.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연산군이 굉장히 어렸을 때 있었던 거야. 근데 이 폐비 윤씨가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사약까지 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죽어. 그랬는데 이제 죽었을 때 우리가 보통 사극 보면은 하얀색 그 소복 입고 그게 사약 먹고 이렇게 피토하고 죽잖아. 그런데 이 폐비 윤씨의 엄마가 아까 그 피토한 그 옷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요. 언젠간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연산군은 이제 이게 되게 어렸을 때라 기억을 못하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의문을 가지겠죠. 아니 나는 왜 어머니가 왜 옛날에 이렇게 그러셨을까? 왜 폐위가 되셨을까? 궁금했겠지. 그런데 성종한테 물어봤는데 성종이 무뚝뚝한 사람이었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문화라든지 어떤 체제를 정비하는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왕으로서는 훌륭했지만 좀 아버지로서는 약간 좀 무뚝뚝한 그리고 자식한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아빠였나봐.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래가지고 성종은 무뚝뚝해. 신하들한테 물어보면은 괜히 화 당할까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왕이 올랐을 때 이 폐비윤 씨의 엄마, 즉 연산군을 따지면 외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전하의 어머니는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세력들한테 좀 모함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산군이 엄마의 원수를 갑자! 그래서 갑자사화가 일어나요. 네, 엄마의 원수를 갑자! 갑자 이렇게 밑에 피 흘린 건 알죠? 네, 갑자. 그래서 이 폐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 그 개입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무사와 갑자사화입니다. 이 갑자사화의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그 간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되는데 간신이 그 19세예요. 라고 여러분들 1년 남았죠? 라고 내년에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 예. 괜찮겠지? 예. 아무 일 없습니다. 예. 아니요, 예,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방금 무슨 말 했죠? 네. 그래서 무오사와 갑자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군은 이렇게 살인들을 많이 처벌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좀 폭압적인 정치를 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중종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중종반정. 이것이 여기로 가야 되고 약간 좀 너무 복잡하다. 이름이 저래요. 응? 연산군만 이름이. 아, 연산군. 여러분들 이 조선 왕 중에 군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둘 다 공통점이 있어. 쫓겨났어. 쫓겨났기 때문에 연산군과 광해군이라고 하는 거야.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고요. 광해군은 나중에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쫓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다른 왕들은 조나 종으로 끝나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연산군과 광해군만 쫓겨나. 사실은 단종도 이 단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나중에 훗날에 붙어요. 원래 노산군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렸다가 나중에 고종 때인가 보게 된 걸로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재밌죠, 여러분들? 즐겁나요? 자, 소리 질러! 네. 아,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는 친구들 지금 시간은 7시 45분입니다. 오후에요. 네, 오후. 아침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네? 아침이라서 못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제 좀 정색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 뒤에 사건이야? 아이고 참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되네요. 이해되지? 네. 다음 사건이야. 자, 이 연산군이 무슨 사건을 쫓겨나게 된다면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게 돼.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중종이 집권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중종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을 등용해요. 자, 아까 전에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살인을 등용했다 그랬니? 그치, 성종이라고 그랬었지.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종 때 등용됐었던 가장 대표적인 살인이야. 자, 중종도 똑같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렇게 잘생겼대요. 진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말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이 사람 조광조의 그 이렇게 무리가 이 조광조가 동네에서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동네 남유자들이 이렇게 막 일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했었다고. 그렇게 잘생겼다고 해요. 난 이해해.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아, 이해해요. 조광조. 아니야, 분명히 그랬어. 네. 자, 근데 이 조광조라고 한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청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조광조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량과라고 해가지고 이 현량과는 어질현자의 어질양자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추천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현량과라고 해요. 천거라고 하는데 추천으로. 그래서 이제 조광조와 이제 살인파들이 현량과로 중앙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향약은 시골 향자에 약속할 때 약자거든. 그래서 우리 시골 농민들한테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지킵시다 이런 규칙들이야. 그래서 이제 살인들이 그 시골의 어떤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향약을 실시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위훈삭제라고 하는 겁니다. 위훈삭제요. 자, 위훈삭제가 뭐냐면 이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훈은 공훈. 거짓으로 공훈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오늘날로 따지자면 좀 예를 들게요. 독립유공자야. 그래서 어떤 우리 광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순국 열수고 이렇게 선열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독립운동가 그래가지고 공훈을 받으셔서 독립 그 훈장을 받으셨어. 그러면 이제 독립 그 유공자로 이제
되면은 이제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 손자까지 아마 병역 면제 특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을 안 했는데 독립유공자로 된 거야. 그런 사람들 명단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중종반정을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중종반정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연산군 입장에서 반란이잖아. 영모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 3대가 멸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진짜 3대를 멸해버리고요. 그리고 그쪽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 노비로 팔아버려. 집에 그냥 몰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종반정 같은 경우는 진짜 연산군에 의해서 실패했으면 여기 참여한 애들은 그냥 싹 없어져. 근데 성공을 했지. 그래서 중종이 올라왔어. 그럼 이 중종반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게 엄청난 그 고문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을 거야. 근데 중종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독립유공자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광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 저것들이 중종반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나라한테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아? 걔네들의 명단을 삭제하고 그들이 얻었던 혜택들을 수거하자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죠. 저거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사람 당연할 거야. 그런데 이 위헌 삭제로 그걸 뺏겼던 이들이 당연히 열받겠지. 나는 물론 이제 내가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나라에서 토지도 주고 노비도 받고 되게 쏠쏠했거든. 근데 얘만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얘가 괜히 말을 거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조광조의 나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조광조를 털어도 아무것도 이 사람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만들면 되지. 없으면 만들면 돼. 좋은 거 가르치고 있는 우리 조지현 프로젝트. 자, 이거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뭇잎입니다. 이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요. 자, 무슨 말이냐? 주, 초, 위,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주자와 초자를 붙이면 조시가 돼요. 이게 나라 조자거든. 제가 이 조를 씁니다. 웬만한 조시는 다 이 조자를 써요. 그래서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을 설탕, 꿀물로 여기 글씨를 써놓고 개미들이 파먹잖아요, 벌레들이. 이거를 가지고 중종한테 찾아가는 거야. 전하! 반란입니다. 이게 뭐야? 주초위왕? 이게 무슨 뜻이야? 주초랑 초자랑 붙이면 나라조가 되잖아요. 그지?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야. 될 위자. 조씨가 왕이 된다고? 조씨 누구 있어? 조광조 있잖아요. 저놈의 목을 쳐라! 그게 바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야, 이 말이 되나요? 아니 어떻게 근데 이게 왜 먹혀요? 먹힙니다. 야, 나 지우개 어디다 뒀지? 너무 단순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한번. 네. 잠깐만 끊었다 갈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 주초랑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한지 50분이 돼버렸네요. 40분이 됐구나.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짜